미스스한 이야기. 오늘은 28년 만에 해결된 미제 사건, 중국판 살인의 추억, 중국판 잭더리퍼 사건인 바이인 연쇄 살인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88년 5월 26일 중국 간수성의 바이인은 여느 때와 다름없는 평화로운 하루가 지나가고 있었죠. 그런데 오후 5시에 한 여성이 사망한 채로 발견됩니다. 이 여인의 죽음으로 중국은 발칵 뒤집히죠. 죽은 여성은 23세라는 젊은 나이에 바이인 공사에 다니는 성실한 여성이었습니다. 여성의 죽음이야 충격적이기는 하지만 인구도 많고 땅도 넓은 중국을 발칵 뒤집을 정도는 아니죠. 하지만 젊은 여자의 사건 현장은 너무 참혹했습니다. 누가 봐도 누군가에 살해된 것은 물론 목과 몸은 따로 놀고 있었고 상의는 물론 하의까지 모두 벗겨져 있었거든요. 무엇보다 잔인했던 것은 칼에 찔린 자국이 26군데나 있었다는 점입니다. 자국만 말이죠. 부검 결과 살인은 명백했고 옷이 벗겨져 있는 점에서 여러분도 예상하셨다시피 강제로 성적인 행위까지 하는 적까지 남아있었죠. 잔악무도한 살인이었습니다. 이 정도로 사람을 잔인하게 해쳤다 보니 중국의 경찰은 분명히 원한 관계에 의한 살인일 것이라 생각했죠. 그런데 이 이상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정확히는 이루어지지 못했죠. 1988년 당시 중국은 지금과 달리 세계적으로 뒤처진 국가였습니다. 주먹구구식 수사를 했죠. 지금 시점으로 보면 범인은 자신의 체해까지 남겨놓고 간 상당히 허술한 범죄자였지만 중국은 범인을 잡지 못합니다. 그렇게 사건은 미제로 남게 되었죠. 그로부터 시간은 하염없이 흘러 6년 뒤인 1994년 7월 바이인에 있는 여성 독신자 숙소에 사는 19살 여성이 사망한 채 발견되었죠. 사건 현장은 6개월 전과 비슷 아니 더 참혹했습니다. 목과 몸은 따로 놀고 있었고 몸에 남아있는 칼에 찔린 자국만 36곳이었죠. 성적인 행위를 한 흔적도 남아있었고요. 하지만 이 사건을 6년 전과 엮어서 보기는 힘들었습니다. 경찰은 기껏해야 모방 범죄로 보았죠. 6년이라는 시간은 엄청 긴 시간이니까요. 경찰은 살인 현장을 보니 잔인한 것으로 보아 원한 관계에 의한 살인으로 보인다라는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연쇄살인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은 채 하지만 범인을 잡지도 못한 채 이 사건도 미제로 남게 되죠. 그런데 4년 뒤인 1998년 범인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잡지 못한다고 생각했던 것인지 혹은 관계에 휩싸인 것인지 1998년 한 해에만 4건의 살인이 연달아 일어났죠. 디테일한 부분에서 차이가 있긴 했지만 모두 비슷한 현장이었습니다. 말도 못할 정도로 참혹했죠. 1월 16일, 1월 19일, 7월 30일, 11월 30일 모두 시체는 끔찍하게 훼손되어 있었고 성적인 폭행의 흔적도 남아있었죠. 특히 7월에 일어난 사건은 더 끔찍했습니다. 피해자의 나이가 8살이었거든요. 모든 피해자는 여성이었고 모든 사건 현장은 피해자의 집이었습니다. 대부분은 독신 여성이었죠. 사건이 일어난 바이인 시뿐만 아니라 중국 전체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당연히 중국 정부에서는 엄청난 인력을 투입했죠. 그리고 도시 괴담 같은 소문들도 퍼지기 시작합니다. 범인이 빨간 옷을 입은 젊은 여성을 노린다. 실제로 희생자들은 사건 당시 빨간 옷을 입고 있었거든요. 낮에 여성이 혼자 사는 집을 물색하여 밤에 노린다. 이런 소문이 퍼지자 여성들은 낮에 아예 집에서 나가지 않았고 어쩔 수 없이 출근을 해야 하는 직장인 여성들은 아예 바이인실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엄청난 숫자의 공안이 투입되어 탐문하고 수사하면서 사람들은 점점 안심하기 시작했고 사건도 일어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범인을 잡지는 못했죠. 중국 경찰은 범인을 1964년생에서 1971년생, 키는 평균적인 남성의 키, 여성 혐오증과 우울증이 있는 남자라고 분석하고 몽타주까지 그려서 배포했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합니다. 그래도 더 이상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니 사람들은 범인이 도시를 떠났거나 더 이상 범행을 저지르면 위험해지니 멈추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평화로운 시기는 금방 끝나고 맙니다. 2000년 범인은 다시 활동을 시작하죠. 공장에 다니는 28살 여성이 집안에서 피살된 채로 발견됩니다. 사람들은 설마 했지만 이전 살인 사건들과 마찬가지로 심각한 훼손과 성적인 폭행의 흔적이 있었죠. 누가 봐도 범인의 활동이 다시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2년이나 지났으니 중국 경찰들의 감시도 조금 느슨해졌을 때거든요. 이번에도 경찰들은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했습니다.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2001년 사건은 또다시 발생하죠. 보건소에 재직 중인 여간호사가 또 집안에서 죽은 채로 발견됩니다. 현장은 똑같았고요. 9개월 후 사건은 또다시 발생하죠. 이번에는 호텔이었습니다. 범인이 호텔에 출입해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범인을 잡지 못했다는 말에 사람들은 분노했죠. 여론이 안 좋아지자 경찰들은 밤낮 없이 뛰어다니며 범인을 찾으려고 했지만 이번에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총 14명의 피해자가 생겼음에도 경찰은 범인을 특정하지도 단서를 찾지도 못했습니다. 심지어 피해자에게서 검출된 범인의 DNA가 있었음에도 말이죠. DNA가 있는데도 범인을 잡지 못했다는 말은 경찰이 용의자로 지목한 모든 사람이 헛발질이었다는 말이죠. 그렇게 사건은 미제로 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워낙 파장을 일으킨 사건이었기에 경찰은 미제가 되었다고 수사를 놓지는 않고 있었죠. 기술이 발전해 유전자 분석
분석 기술도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의심되는 인물들이 특정되지도 않았기에 딱히 방법이 없었죠. 그렇다고 그 지역에 사는 모두에게 유전자 검사를 하기도 힘듭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살인 사건이 발생했는데 유전자가 발견되었다. 그러니 서울에 사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유전자 검사를 한다고 하면 난리가 날 겁니다. 불가능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나라는 내 압도적인 권위주의 국가이자 국민을 감시 검열하고 있는 국가 중국 정도이죠. 중국은 가능했습니다. 무식한 방법일 수도 있지만 중국이기에 가능한 가장 확실하고 무식한 방법을 썼죠. 경찰은 바이인시에 거주하는 사람 중 한 명이라고 생각해 바이인시에 산다고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남성을 대상으로 DNA 검사를 실시합니다.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죠. 이제 범인의 윤곽이 드러나는구나라고 모두가 생각했지만 이게 웬걸 DNA가 일치하는 사람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중국 경찰은 어떻게 했을까요? 어쩌면 범인은 자식도 낳지 않은 채 사망했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중국이 선택한 방법은 바이인시에 산다고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냥 바이인시에 있는 모든 사람을 거주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사람까지 모두 검사하는 것이었죠. 바이인시에서 안 나온다면 전국에 있는 모든 중국인을 대상으로 DNA 검사를 할 기세였습니다. 그리고 호적은 란저우시에 등록되어 있지만 바이인시에 살고 있던 범인을 검거하는 데 성공하죠. 범인은 가오청룡이라는 남성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기겁을 했죠. 가오청룡은 비교적 평범한, 아니 오히려 주변에서 좋은 평가를 받던 남자였거든요. 가오청룡은 어린 시절 비행기 조종사를 꿈꾸었지만 여러 번 낙방하고 공장 노동자로 살다가 결혼한 이후 바이인시에 살기 시작했습니다. 자녀도 2명 있었죠. 바이인시에서는 학교 매점을 운영했고 자녀 2명도 명문대에 보낸 주변에서 부러움을 받는 그냥 한 가정의 아버지였습니다. 성격도 그냥 내성적이었고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착한 성격이었죠. 심지어 효자로도 유명했고 가족과의 사이도 좋았습니다. 이웃과의 사이도 모두 좋았죠. 이렇다 보니 이웃과 가족은 가오청룡이 범인이라는 것을 보고 경찰이 뭔가 잘못 알고 있다고 생각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DNA는 물론 지문까지 모두 일치했고 가오청룡도 자신이 저지른 것이라고 자백했죠. 다만 가오청룡이 자백한 범죄의 피해자는 총 11명이었습니다. 그중 9개만 바이인시에서 저지른 범죄이고 2개는 다른 도시에서 저지른 범죄였죠.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이외의 범죄들은 가오청룡이 기억하지 못하거나 혹은 모방 범죄의 확률이 높습니다. 중국 경찰은 자백을 받아내고 면담을 한 뒤 언론에 가오청룡은 사이코패스이자 다중인격자이다라는 발표를 했죠. 하지만 가오청룡의 재판은 그다지 큰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엄벌주의가 강한 중국에서 재판 결과는 보나마나 사형이니까요. 2019년 1월 3일 가오청룡의 사형이 집행되며 28년간 사람들을 떨게 한 중국판 잭 더 리퍼, 중국판 이춘재, 가오청룡은 형장이 이슬로 사라지게 됩니다. 이로써 바이인시를, 아니 중국을 공포에 몰아넣었던 바이인 연쇄살인 사건은 끝나게 되죠. 범인이 밝혀졌다는 점에서 잭 더 리퍼보다는 이춘재 쪽이 더 가까워 보이네요. 해결된 중국 최대의 미제 사건 바이인시 연쇄살인 사건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